병원비 한 푼 없이 치료받고도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이 입금됐다고요?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렵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르신은 평범하게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고, 심각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다녀오셨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은 본인도 예상치 못하셨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인데 주민센터에 서류 몇 장 냈더니 며칠 만에 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런 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복지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진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 질문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제도들 중에는 서류 몇 장만 갖춰서 신청하면 정말 며칠 내로 입금되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빠른 곳은 3일, 평균적으로 7일 안에 입금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효도수당, 장수수당,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같은 제도는 몰라서 지나치면 몇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서울 북쪽구에 사시는 72세 이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살짝 부딪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 간호사에게서 시민안전보험 얘기를 듣고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셨대요. 일주일도 안 돼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개인 보험이 아니어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시며 주위 분들께도 꼭 신청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수입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지요. 약값, 쌀값, 전기가스요금, 병원비, 심지어 교통비까지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정말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신청만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당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는 바로 효도수당입니다. 이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고 계신 어르신께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수당입니다. 요즘 같이 세대가 나뉘어 사는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효심을 실천하는 가정에 작은 보탬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는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같은 지역에선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시거나 실제 부양 중인 경우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곳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주소는 따로 돼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나는 자식이랑 사니까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동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의 문의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축하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구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 경북 칠곡구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 제주도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선 100세가 되시면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드리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100세가 되니 나라에서 상 받는 기분이 들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장수수당은 보통 연령 기준만 충족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 역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입금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만 해도 받는 돈 모르면 평생 못 받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문의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제도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어르신께서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셨을 때 치료비나 피해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공공보험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거주민 전체를 자동으로 가입 처리해 두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자전거 사고는 최대 300만 원, 화재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 피해나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꼭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이 어르신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하신 뒤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셨는데 불과 3일 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난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야. 주변 분들한테 꼭 알려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권한이 사라지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나 개인 보험도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보험은 민간보험대로,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제도이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세종시, 청주시, 고양시 등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에 사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효도수당 대상자에도 포함되어 따로 5만 원씩 수령하고 계십니다. 단 몇몇 지역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난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청에 한 통 전화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제도가 많습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랑 같이 살아도 수당 신청이 되나요? 이 질문은 상담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효도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녀나 손주와 함께 거주 중인 어르신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배우자랑 둘이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자녀와 같아야 인정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자녀 집에서 같이 지내지만 주소를 아직 이전하지 않아서 신청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수수당은 훨씬 조건이 간단합니다. 이건 나이 기준만 충족되면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사시든 자녀랑 따로 사시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매달 3만 원. 제주도에서는 80세 이상이고 도내 거주 중이면 매달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는 4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와 실제 동거 중이어야 효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자녀와 함께 사는지, 배우자와 둘이 사는지, 혼자 사시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난 나이도 되고 같이 살기도 하니까 되겠지 하시지 마시고 꼭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런 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혹시 중복되면 나중에 탈락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효도수당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줄여서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도수당이 생활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중복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수수당과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축하금이나 사고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85세 이상이면 매달 3만 원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서울 강북구의 시민안전보험도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만 입증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사는 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셨지만 자전거 사고 이후 안전보험을 통해 28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도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혹시 신청하면 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 싶으실 땐 꼭 주민센터 직원분께 미리 확인해 보세요. 괜히 걱정만 하고 신청 안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께서 내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 거는 것입니다.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바로 확인해 주시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는 것입니다.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면 수당 종류,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문 상담원이 복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실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땐 129번이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대상자인지만 확인되면 신청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괜찮습니다. 둘째,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어르신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셋째, 진단서 또는 사고 확인서. 이건 시민안전보험처럼 사고 보상을 받을 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신청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과 또는 보험 담당 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기보다는 전화로 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또 혹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도 미리 점검할 수 있고요.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민원 포털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나 보호자가 도와드리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의 민원 포털 사이트 또는 정부24 복지로 같은 통합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또는 자녀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신청을 마치면 언제쯤 돈이 들어올까 궁금하시죠? 보통은 서류 접수가 완료되고 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빠른 지역은 2에서 3일 안에도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 예산 상황이나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땐 안내해 주는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엔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대리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직접 가시기 어렵다면 자녀나 보호자 혹은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어르신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둘째, 어르신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입니다. 셋째, 위임장 또는 신청서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간단한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서식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예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잘 구축된 지역은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어르신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녀나 보호자는 도와드리는 역할일 뿐 받는 주체는 어르신 본인입니다. 혹시라도 위임장을 꼭 내야 하나 하고 헷갈리신다면 어머니 수당을 제가 대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요즘은 복지 담당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들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다 는 말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그 한 통으로 생활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 꼭 나눠주세요. 알고 있는 게 복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라는 것이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하지만 모르면 평생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복지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마주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몰라서 지나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신청했어야 했는데 몰라서 못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바빠서 같이 못 가주고 나도 귀찮아서 미뤘더니 기간이 끝났네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찾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신청하는 사람이 챙겨야 하고 먼저 문의한 사람이 먼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60세든 70세든 또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든 혼자 계시든 조건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확인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스스로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내가 손을 뻗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5세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아, 나 그런 거 몰라 하셨지만 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효도수당을 신청했고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으셨습니다. 별거 아닌 돈 같아도 내가 스스로 챙겼다는 게 뿌듯하더라 고 하셨어요. 또한 어르신은 교통사고를 겪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만 원을 수령하신 후 내가 뭘 해낸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지나칠 뻔한 권리를 되찾은 것 같았다 고 하셨습니다. 복지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보상과 감사의 표시. 그걸 제때 알고 제대로 챙기는 것이 어르신의 권리이자 가족의 안심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지출은 줄지 않고 병원 갈 일은 더 늘어납니다. 쌀값, 전기세, 약값, 교통비 이런 생활비 한 구석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복지수당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것에 대한 작지만 진심 어린 보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복지 제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활동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전기가스 요금 감면, 또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주민센터에 복지통합 상담 창구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담당자께서 어르신께 해당될 수 있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꼭 수당이 아니더라도 돌봄 지원이나 긴급 생계비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꽤 많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꼭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후를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도 망설여지신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전화해 보세요.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복지 제도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문의하는 분, 찾아보는 분, 움직이는 분이 결국 도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혼자 알아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이웃 어르신, 친구분, 같은 교회나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과 나 이런 거 신청했는데 받았어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챙기시길 바랍니다.